대학생인 큰딸과 고등학생인 작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 정우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외모도 그저 그런 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성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니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거죠. 결혼 초기 10여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매일 저녁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되던 해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를 끄적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 지속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가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바로 통장을 보여주며 이번 달은 이만큼 벌었어. 생활비는 이 정도면 될까? 라고 상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예전보다 적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서 월급이 깎인 거예요? 아니야. 그냥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좀 절약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대답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그저 절약하자, 조금만 참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큰딸이 대학교 입학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알아볼게라고만 하더니 결국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작은 아들 학원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부터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너희 남편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니? 돈 관리를 왜 저렇게 해? 애들 학비도 제때 못 주고 생활비도 줄이고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냐? 어머니와 언니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전화 받을 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다 해결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다는 건지, 도대체 뭘 해결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어디론가 나가곤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어디선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학비도 제때 안 주시고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빠가 맨날 돈 얘기만 하면 한숨 쉬시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들까지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큰형님의 환갑 잔치가 있었는데 남편이 축의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모두 넉넉하게 축의금을 냈는데 우리만 쥐꼬리만큼 내게 된 거죠. 그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네는 요즘 사정이 어려운가 봐. 그러게. 예전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남편은 그날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시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댁 사람들까지도 남편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정우식이 요즘 이상하다.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미숙이 고생이 많네.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작은 아들도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쯤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미 익숙해졌고 그냥 이런 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수가, 내가 죽으면 절대 내 말을 의심하지 마. 알겠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 큰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몸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너무 야박했던 것 같아서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장례식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아는 남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먼저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시고, 우식형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맨날 가족 자랑만 하셨거든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유족분께서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분 명의로 된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속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놨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시댁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구나. 에이, 정말. 가족 생각은 없었던 거야? 미숙이가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도 안 했나?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 맨날 수상하더라. 아이고, 우리 미숙이 팔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큰딸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상담실에서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고인에 대해 잘 아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고인분과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참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김 과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김 과장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분께서 15년 전부터 매달 적금을 넣어 오셨습니다. 월 3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도 여러 개 가입하셨어요. 모두 부인분을 수익자로 해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적금 통장이 여러 개 있었고 보험 증서도 한 뭉치나 됐어요. 그런데 빚 얘기는 어떻게 된 거죠?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고인분께서는 15년 전쯤 지인 보증을 서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인분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고인분이 보증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인분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증 채무는 상속 채무에 해당하지만 고인분께서는 이미 채무자와 합의를 보시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상환금도 이미 별도 계좌에 준비해 놓으셨고요. 김 과장은 계속해서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고인분께서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셨어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김 과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적금과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대략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채무 관련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6억은 넘어요. 고인분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남편은 묵묵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 과장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인분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 주었어요.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간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서 15년 전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됐어. 그때 너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매달 분할 상환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 돈도 모았어. 생활비를 줄여서 미안했어. 너와 아이들한테 인색하게 굴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큰딸 결혼 자금도 있고 작은 아들 앞으로 교육비도 따로 마련해뒀어. 그리고 당신 노후 자금도 충분히 있을 거야. 은행 김 과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30년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특히 마지막 15년간은 더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리고 가끔 내 생각도 해줘. 사랑해. 정우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야박했는지, 얼마나 의심했는지.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큰딸도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는 아빠를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엄마 아빠한테 정말 미안해요. 학비 달라고 투정 부린 것도 미안하고. 며칠 뒤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모아놓고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식이를 잘못 봤구나. 마지막까지 가족 생각만 하던 아들이었는데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이제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어졌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무능한 남편, 가족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우리 남편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만 생각하는 진짜 가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거리요. 남편은 자신의 고통은 혼자 감당하면서 가족의 미래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해서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요. 큰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은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모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미숙님의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느껴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숙님의 남편분처럼 자신의 고통은 혼자 감당하면서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님께서는 남편분의 진심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지금은 그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하네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남편분이 남겨준 사랑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